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제가 항상 매주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담을까 항상 고민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문법 얘기를 조금 했었고, 완전 예전에 제가 1등급 독해 비결이라고 하면서 문장 독해하는 거 얘기했었죠. 뭐 번역을 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어서 오늘은 좀 문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능이랑 9월 평가원 기출문제, 주제 문제들 같이 보면서 문단을 독해하는 방법, 문단 안에서 어디가 주제인지를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만, 우리가 그 1등급 독해 비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연고TV 얘기에서도 그걸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을 조금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결국 해석을 해야지만 어디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해석을 해야지만 어디가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끔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해석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번역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란 얘기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석해보고 번역해보고 문장 구조를 파악해보고 완전한 우리말로 이거를 바꿔보고 그런 연습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애초에 제가 그 영상 제목을 1등급 독해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영어 1등급은 독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걔네들은 번역하지 않고 읽으면서 정보를 파악하면서 읽고 있다.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 그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저의 의미였지, 절대 지금 4등급, 5등급, 6등급 받는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그 영상에 나온 대로 번역 절대 하지 말고 해석도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딱딱 캐치해서 읽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입니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하죠. 단어 모르면 당연히 해석 못하고, 해석 못하면 당연히 정보 파악도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지금 내가 단어도 잘 모르고 문장 구조 파악하는 것도 힘들어서 애초에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캐치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연히 해석하고 번역하고 문장 구조 파악하고 문법 공부하고 단어 공부하고 그런 시간 당연히 들여야죠. 그것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댓글도 저도 정말 많이 공감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번역하는 연습, 해석하는 연습, 문장 끊어서 읽는 연습, 괄호 쳐가면서 막 수식 표시하고 이러면서 읽는 연습을 초반에 하는 게 좋지만, 절대 끝까지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서도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단계에 고착화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지 말자고. 결국 1등급을 받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 누구도 그렇게 읽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단계까지 궁극적으로 올라가려면 이런 풀이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계에 가야 돼 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영상이 짧다 보니까 제가 좀 전달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구조 파악하고 단어 암기하고 그런 약간 외국어스러운 한국식의 공부들 필요합니다. 초기에 필요해. 근데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해지고 나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말고 내가 거기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독해들도 연습을 해봐라. 1년간 그것들을 차근차근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영상에서 얘기한 그런 식의 풀이를 하셔야지만 1등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등급, 5등급 받는 친구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DM을 보내더라고요. 선생님 영상 보니까 막 이렇게 끊어 읽고 해석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학원에서 자꾸 그렇게 시켜요. 이 학원 끊고 다른 학원 가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린 거예요. 만약에 학원에서 보시기에 아직 여러분들이 구조도 파악하고 번역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고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그걸 시키실 수 있어. 하셔야죠, 그러면.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성적이 한 2등급은 나와. 근데도 그걸 시킨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면 어느 정도 문장 보면서 구조 파악은 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꾸만 계속 번역하는 연습을 시킨다. 너 이 제시문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말로 다 번역해와봐. 이런 걸 시킨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현재 등급에 따라 달린 겁니다. 내가 4, 5등급 아래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1등급 독해 비결 영상 보면서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지금 2등급 정도 나오고 1등급을 지금 목표로 딱 하고 있는 그 시기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건 언어기 때문에 내 현재 상황에 따라 공부법이 천차만별입니다. 탐구 과목처럼 그냥 그 내용 암기한다고 끝이 아니라 영어는 언어잖아. 단계가 있어요. 내 단계에 따라서 그걸 잘 조절해 달라는 게 내 말이었고, 절대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댓글 내가 하나 봤는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해명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문장 넘어서서 문단 독해 얘기 한번 할 건데 간단하게 잠깐만 필기 조금만 하고 우리 뒤에 가다 보면 이 문제들 이렇게 풀 거예요. 문제들 같이 풀 건데 그 전에 살짝 필기만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쯤에 쓰지? 요쯤 쓸게. 자, 첫 번째. 우리가 문단을 독해할 때, 문단에서 주제를 잡을 때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든 주제 문제를 풀든 어휘를 풀든 뭐 밑줄 친 부분의 의미 파악하는 의미 추론 문제를 풀든 간에 문단의 주제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때 주제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이 영상의 거의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paraphrase. 요거는 유명한 단어긴 하죠.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난생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 paraphrase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같은 의미의 말인데 얘를 다르게 표현한 거야.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적어놓은 걸 우리가 paraphrase라고 얘기합니다. 동의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문맥상의 의미를 첨가했을 때는 동의어가 아니지만 이 문단 안에서만큼은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paraphrase라고 해. 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증가하다가 상승하다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뭐 사용하다가 뭐 기능적인 측면 우리가 이따 볼 거긴 한데 사용과 기능 뭐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문맥에 따라 항상 바뀝니다. 단순히 동의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의미인데 이 문맥상 얘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볼 거고 어쨌든 paraphrase라는 건 요런 의미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문단을 보면 짧게는 6문장, 길게는 한 7, 8, 9문장까지 된단 말이지. 이렇게 문장이 있어. 이렇게 문장이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이 문단이라는 건 주제가 몇 개냐? 한 개예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었죠. 1문단 1주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단은 하나의 문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제도 반드시 하나야. 이 문단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인데 문장은 몇 개야? 7, 8개야. 그러면 솔직히 주제 명확하게 전달하려면 한 문장만 써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7, 8문장이나 쓰느냐? 같은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을 찾는 거야. 그럼 그게 주제야. 다시 반복되고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게 주제입니다. 명확하게 강조되는 포인트가 있어. 필자가 여기가 중요해 라고 딱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제인 거죠. 근데 만약에 글을 읽다 보면 필자가 강조하는 게 없이 글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뭘 찾냐? 반복되는 내용을 찾는 거야. 반복되는 내용이 곧 주제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이 반복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을 찾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만약에 필자가 명쾌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주제일 건데 어디가 반복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paraphrase를 그때 찾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도 다르게 써 있을 거야. 왜? 문장이 여러 개잖아. 그걸 다 똑같은 말로 해놓으면 굳이 문단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문단은 너무 못 쓴 문단이에요. 똑같은 얘기만 주구장창 반복하는 문단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표현으로 써 있을 건데 그것들이 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고 그것들을 잡아주면 아, 얘가 주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paraphrase를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단 다른 표현이지만 궁극적으로 얘네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 우리가 걔네들이 반복된다는 걸 파악했어.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느냐? 정보를 분류합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로 쓰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묶어줘. 이렇게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게 문단에서요, 한 개일 수도 있고요,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뭐 세 개가 될 때도 있는데 그건 너무 희귀한 경우니까 이렇게 두 개만 볼게요. 한 개일 경우에는 A라고 분류하면 될 거고, 두 개인 경우에는 A와 B로 분류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케이스들을 같이 볼 겁니다. paraphrase 된 그런 구절들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어서 얘네를 묶어줄 건데, 이 묶음이 한 개인 경우는 A 하나 있을 거고 두 개인 경우는 A와 B로 나뉠 거야. 근데 이 두 개인 경우에도 양상이 사뭇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총 세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같이 볼 겁니다. 요거 하나, 여기서 두 개, 총 세 개를 같이 볼 건데, 일단 여기만 잠깐 다시 정리해보면 paraphrase라는 건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지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쉽고, 이렇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얘기로 나와 있는 것들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면 그것이 그 문단의 주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묶어줘야 되는데 이 묶음은 총 문단에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어. 한 개 나올 땐 요게 주제일 거고 두 개 나올 때는 주제가 뭔지 우리가 판단해 줘야겠죠. 그것들을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제 문제를 풀면서, 즉 문단을 독해하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능력은, 첫 번째, 묶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같은 얘기끼리 묶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묶음 중에서 주제를 선택해 줄 줄 알아야 돼. 그건 이제 이 두 개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겠지. 일단 묶는 능력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두 개다, 그럼 얘 둘 중에 뭐가 주제인지까지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22번입니다. 여기다 적어줄게, 혹시 모르니까. (2022) 9월. 자, 얘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A 한 개 나오는 경우. 즉 얘는 어떤 경우냐면 글을 쭉 읽으면서 A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중간도 A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까지 A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문단이 끝나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럼 이 경우엔 주제가 뭘까요? A겠죠, 당연히. 이게 주제일 거야. 그러면 얘는 과연 쉬울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 똑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주제가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되게 쉽겠다, 그쵸?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흐름이 바뀌는, A와 B가 같이 나온 애들이 훨씬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글의 흐름이 바뀔 때는 바뀐다는 지표가 있어요. however 같은 게 나와주거든. 그거는 강조야. 흐름이 바뀌는 순간 필자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강조하는 건 눈에 띕니다. 아, 여기가 주제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쳐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 어디가 주제고 어디가 강조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갈피를 못 잡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주제가 굉장히 추상적이야. 그쵸? 한 가지 얘기로 한 문단 내리 쓰려면 얼마나 글을 추상적이고 어렵고 했던 말 또 다르게 바꿔가면서 하고 얼마나 말을 어렵게 이어 붙였겠어. 추상적이고 해석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훨씬 어려워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내가 9월 해설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영상을 안 본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이 틀이라는 거야. 틀이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안 돼. 곤란하죠? 주제를 풀 때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곤란하잖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서 해석이 안 돼. 그때 우리는 여기서 읽은 내용들을 그대로 틀로 활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어쨌든 우리한테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 같은 얘기가 반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럼 얘는 내가 해석을 안 했지만 however, but, yet 이런 표현들이 나와주면서 글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명쾌한 지표가 있지 않는 한, 그런 게 없는 한 같은 A에 대한 얘기일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 보고 똑같은 얘기겠구나 하고 1대1 대응해 줍니다.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1대1 대응이 돼요.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볼게. 결론은 이렇게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글이 추상적이고 해석이 안 돼서 정말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와, 뭔 소리 하는지 도당체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등장할 수 있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잡은 얘기들과 정확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얘네들을 틀로 활용해서 이 문장과 이 앞의 문장들을 1대1 대응을 해봅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해요. 볼게. 자, 2022학년도 9월 22번 주제 문제입니다. 꽤나 어려웠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서 일단 paraphrase 연습 같이 해볼게요. 자,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the professions and society, 자, 전문직과 사회는 have engaged in a negotiating process. 자, 참여해 왔대. 어디에? negotiating process,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왔대. 어떤 절차냐면 intended to define the terms of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의 조건을 정의하기 위한 process, 절차였대.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잡은 A는 어때? professions and society 이거죠. 얘가 어떤데? 지금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우리의 A다. 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전문직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가질까? 이게 우리의 지금 이제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을 내려야 돼. 글을 다 읽고 나면 얘네들이 어떤 관계구나, 사이가 좋구나 나쁘구나, 뭐 어떤 관계를 가지구나, 이런 것들을 결론을 짓고 끝내야 글을 제대로 읽은 거겠죠. 자,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자, 이러한 절차의 중심, heart라고 하면 꽤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살짝 강조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심부가 되는 게 뭐냐면 it's the tension. 얘네가 갈등 관계를 가진대. 이것도 A겠지? 관계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between the professions' pursuit of autonomy. 자, 전문직은 뭘 추구해? autonomy를 추구해. 자율성이죠. 전문직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public's demand. 이게 대중의 요구니까 society, 사회일 거야. 사회는 뭘 요구해? accountability, 책임감을 요구해. 이게 우리의 또 다른 A죠. 자, 여기서 paraphrase 한번 같이 보면 이게 이걸로 바뀌었죠. 얘는 우리가 동일하다고 봐줘야 될 거야. 왜? 앞에서 전문직과 사회가 대비됐어. 여기선 전문직과 퍼블릭이 대비되고 있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잡은 A랑 동일한 내용일 거니까 이 퍼블릭이 사회라는 뜻이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같은 의미다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야. 어때? 표현 다르죠? 의미는 같게 쓰인 거죠. 근데 얘네가 동의어는 아니죠. 대중과 사회는 엄연히 달라. 근데 여기 문단 안에서, 이 문단 주제 틀 안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내가 아까 말한 그 paraphrase의 예시야. 명확하게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 문단이라는 조건 안에서, 이 문맥 안에서는 같은 의미다라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케이스인 거야. 이런 것들을 paraphrase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여러분들이 society가 여기선 public으로 바뀌었구나를 알고 얘네들을 자꾸 읽어 내려가는 것과 사회는 사회고 대중은 대중이고 대중 또 왜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며 읽는 거는 완전 천지 차이죠. 이렇게 틀을 잡아가면서 점점 핵심 내용을 명쾌하게 만들며 읽는 연습. 그것들이 문단 독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래서 제가 paraphrase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란색으로 적은 게 지금 paraphrase의 예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전문직과 사회의 관계가 어때? 전문직은 자율성을 추구해. 그 다음 사회는 책임감을 추구해. 그것들이 서로 긴장 관계, 갈등 관계에 놓여 있어. 그래서 얘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 협의를, negotiating process를 거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볼 건데 Society's granting of power and privilege. 자, 사회가 뭘 주냐면 power가 privilege를 줘. 누구한테? 전문직한테 줘. 아까 전문직이 추구하는 게 뭐였어? 요거였죠. 자율성. 요건 책임감. 자, power and privilege. 힘과 특권은 책임이야, 자유야. 뭐에 더 가까워요? 여기에 더 가깝죠. 이것도 paraphrase라고 봐줘야 될 거야. 자, 사회가 전문성이 추구하는 요 자율성 또는 힘과 특권을 주네. 사회가 부여해 주네. 근데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is premised on their willingness and ability. 근데 이게 그들의 능력과 의지에 전제가 깔린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to contribute to social well-being. 사회의 웰빙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요거는 뭐야? accountability야. 책임감이야. 전문직은 자율성을 추구하고 사회는 책임감을 추구하는데 사회가 전문직한테 책임감만 있으면 자유를 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관계야. 전문직은 자유가 필요해. 사회는 책임감이 필요해. 그런데 이 사회가 전문직들한테 너네가 내가 추구하는 요 책임감들, 요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주면, 즉 사회에 기여해주면 내가 너네가 원하는 그 힘과 특권, 즉 자율성을 줄게. 이게 그들의 관계인 거죠. 정립됐죠? 이 정도면 이해됐죠? 자, 어떻게 paraphrase 됐는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 주제가 잡힐 거야. 다시 얘기해보면 전문직과 사회의 관계가 이 글의 핵심인데 어떤 관계야? 사회가 전문직한테 사회 기여를 전제로 힘과 특권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이 좀 중요한 문장인데 어쨌든 계속 반복되고 있을 거야. 이제 그 다음을 보세요. As Edmund Burke observed 2 centuries ago. 자, 이 사람이 2세기 전에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따옴표 뒤에 있는 문장 보세요. Men are qualified for civil liberty in exact proportion to their disposition to put moral chains upon their own appetites. 어때? 해석돼요, 여러분? 영어 좀 한다고 하는 친구들 이거 해석돼? 바로 읽으면 바로 해석돼? Men are qualified for civil liberty in exact proportion to their disposition to put moral chains upon their own appetites. 이거는 내가 처음 봐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워. 심지어 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학자 있죠. 서울대 영어교육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학 시간에 배우는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어려워. 영어교육과 학부생이 나한테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근데 이걸 수험생인 여러분들한테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다라는 것. 이 문장을 똑 떼어놓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번역하고 이해하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캐치해서 답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안 하죠. 수능 영어 출제 중에서, 즉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 중에는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도 있어요. 이건 실제로 내가 전공에서 배운 건데
글을 잘 읽는다, 영어 글을 잘 읽는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도 뭔가 모호해도 그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모호함을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잘 견뎌서 주제를 관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봐요. 이게 딱 그 느낌이야. 이 문장 여러분들이 절대 완벽하게 해석해낼 거라고 기대하고 출제하지 않았을 거야. 100% 절대 안 그랬을 거야. 왜? 나한테도 어려워, 이 문장은. 이 학자는 저한테도 어려운 학자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우리는 멘붕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와,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난감한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얘도 뭐에 대한 얘기일 거다, A에 대한 얘기일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앞에서 잡은 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틀로 활용해 보라는 거야. 우리 이미 앞에서 A 다 잡았잖아. 요걸 틀로 한번 봐보면 이 문장이 되게 쉽게 읽혀요. 자,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1대1 대응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 자, 인간은 man이지. 그럼 이 인간은 둘 중에 뭘 것 같아? profession이야, society야? 인간이니까 profession이겠죠? 자, 요게 요렇게 paraphrase 된 거야. 얘들아, 이 둘이 동의어니? 아니잖아요. 반말해서 미안해요. 강의하는 줄 알았어. 자, 이 둘이 동의어예요? 아니죠. 그치만 이 문단 안에서, 요 문맥 안에서는 paraphrase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전문직 인간은 are qualified for civil liberty. 자, 뭐에 자격이 있냐면 qualified 된대. 자격이 주어진대. 얘는 뭐야? 이거죠. 준대. grant 하면 주다거든. 줍니다.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떤 자격? civil liberty. 시민적 자유래. 이거 뭐야? 이거죠. power and privilege. 또는 앞에서 잡은 autonomy, 요거겠죠. 자, in exact proportion to. 정확하게 비례해서 주어진대. 이건 뭐야? 전제가 깔린다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부라는 거죠. 그 말 어디 있어? is premised on, 여기 있죠. 조금 난잡해도 잘 구분해 보세요. 자, 뭐에 비례하냐면 그들의 disposition, 그들의 어떤 기질, 성향이래. 어떤 성향? 자, 그럼 얘 뭐야? 이거죠. willingness and ability. 이렇게 되는 거지. To put moral chains. chain이 뭐야? 사슬이죠. 도덕적 사슬. 얘 뭔 소릴까? 뭐랑 똑같은 걸까? 책임감 또는 contribute to social well-being. 같은 말이죠. 아, 여러분들이 chain이라는 뜻을 모르진 않을 거야. 근데 이 moral chain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 문장이 내가 아까 말한 요거 추상적이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장이 껴있다니까. 그치만 이 위에서 잡은 거랑 정확히 동일하다고 봐주면 또 막상 이해가 되죠. 아, 이게 그러고 그러니까 도덕적 사슬, 그러니까 책임감,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그러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moral chain이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했구나. 이런 거지. Upon their own appetites. appetite이라면 원래 식욕이잖아. 근데 여기서 식욕이라는 의미로 쓰였을까요? 안 쓰였겠죠. 그냥 내가 그러고 싶은 정도, 욕구, 뭐 이 정도로 쓰였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비유적이라고. 비유적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똑 떼어놓고 자, 이 문장만 번역해서 주제를 골라보세요가 아니라 문단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내용들을 토대로 얘를 틀로 활용해서 1대1 대응을 해보라는 거야. 그럼 막상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은 잘 없을 거예요. 똑같아. 얘도 그러면 인간은 자격이 생겨. 자유에 대한 자격이 생기는데 뭐에 비례해서? 그들이 도덕적인 사슬, 그러니까 즉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감이 있는 정도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자율성을 얻을 수 있어. 똑같은 말이잖아. 사회에 기여하는 그거 전제하에 힘과 특권이 주어져. 똑같은 말이죠. 근데 얘를 토대로 얘를 보는 것과 얘를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보는 것 전혀 다르죠. 이해도도 속도도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단 독해할 때는 paraphrase, 틀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 되고 동일한 내용들을 자꾸만 A라고 판단해주고 묶어주는 연습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얘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보기야. 보기고 여기가 문학작품인 거야. 자, 내가 보기를 줄 테니 이 관점을 토대로 이 문학작품을 바라봐봐 라고 하면 보기 설명들을 문학작품에다 1대1 대응해가면서 선택지 구성이 이루어지잖아. 똑같아. 똑같은 거야. 해본 거예요. 우리 국어 풀면서 해본 거야. 결국 국어랑 영어는 똑같은 언어야. 그러니까 약간 문학이다라고 생각하고 봐주면 돼. 이 사람은 나도 문학 시간에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되게 문학스럽잖아. 그럴 때는 다른 문장들을 틀로 활용해서 이 문장들을 바라봐보는 연습도 해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보기를 토대로 우리가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시면 이 문단을 독해하는 여러분들의 정확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질 거예요. 그 연습을 같이 하시려면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어 알아야 되고요. grant, confer 이런 주석 안 달려있는 단어 다 알아야 돼. 단어를 모르고선 이거 할 수 없어.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 당연히 갖추고 문장 구조 파악하는 능력 당연히 갖춰야죠. 어떻게 그걸 안 갖추고 독해를 합니까? 언어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었고 번역을 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이거 열심히 번역하는 연습을 하실 바에야 이 틀을 토대로 읽으면서 1대1 대응을 하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쉽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 몇 번일까? 자, 정답은 1번이죠.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은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 다 우리가 봤던 paraphrase 주구장창 됐던 그 표현들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선생님, 그러면 이 문장 내가 해석 안 되면 그냥 위에까지 읽고 답 고르면 안 돼요? 돼요. 그래도 답은 충분히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연 수능 시험장에서 모의고사라면 그럴 수 있어. 수능 시험장에서 이 후반부 통째로 해석을 안 하고 답을 골라버렸을 때 안 불안할 것 같아? 불안할걸요? 일단 끝까지 읽어보고 답을 고르게 될걸? 그러려면 이렇게 이런 문장들이 해석이 안 되면 찝찝해.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워딩이 조금 그에 뭐 상응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의 표현과 좀 비슷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에서 자꾸 가져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명쾌하게 해석을 안 했을 때 답 고르는 게 좀 불안해지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 해석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이왕 연습할 때 이렇게 틀 토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수월하게 될 거야, 막상. 알겠죠? 좀 난잡하지만 필기가 어쨌든 같은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paraphrase 촘촘하게 해가면서 보기를 토대로 문학작품을 분석하듯이 1대1 대응하면서 읽어보는 연습, 영어에서도 하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올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주제가 두 개 나오는 경우야. A랑 B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냐면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 A에서 B로 흐름이 바뀌어 버린 경우. 앞에서는 A 얘기를 하다가 근데 사실 있잖아.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주면서 B로 글의 주제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우리의 주제는 B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앞에 나온 A 안 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안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볼 때는 당연히 첫 문장 보면서 A 잡아야겠죠. 시험장에서 절대 앞부분 날리고 뒤에부터 읽고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거야, 여러분들. 웬만한 용자가 아닌 이상 못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읽다가 흐름이 바뀌었네 하면 앞에 내용 버리고 뒤에 부분이 강조되는구나. 이렇게 가주는 거. 이렇게 A에서 B로 흐름이 바뀔 때는 명백하게 B가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주제 문제니까 내가 지금 B에 별표를 쳤지 빈칸이었죠? 아니면 의미 추론이었죠? A가 정답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주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야, 이것도 2022 9월입니다. 칸트의 이제 관점에 따르면 geometrical shapes, 기하학적인 모양들은 are too perfect. 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A인 것 같아, 지금. 너무 완벽해. To induce an aesthetic experience. 자, 심미적인 경험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라는 게 우리의 주제.
A. 주제라고 하면 되죠. A 내용이에요. Geometrical shapes can be grasped. 붙잡을 수 있어. 그러나 they do not give rise to emotion. 감정에 이렇게 올라오게끔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결국 기하학적인 모양들은 심미적인 경험, aesthetic 하면 심미적인이죠. 심미적인 경험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가 A였다면, 자, 뒤에 뭐 나오냐면 on the contrary라고 나와요. on the contrary. 이게 나와준 순간 우리의 주제는 바뀝니다. B로. 자, 반면에 형태나 phenomena, 현상들은 that possess a degree of immeasurability. 자, 얘네들은 측정이 불가능해. 얘네 기하학적이니까 측정 당연히 가능했겠지. 근데 얘는 불가능해졌어. B죠. 측정 불가능한 또는 do not appear constrained. constraint 하면 제약이 있다거든. 제약이 없는 거죠. not이니까. 제약이 없는 얘네들은 어떠냐면 인간의 imagination, 상상력을 자극하고요. Hence their ability to induce a sublime, 굉장히 숭고한 aesthetic experience, 심미적인 경험이 가능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주제는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당연히 여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B입니다. 흐름이 바뀌었잖아. 이러면 여기가 주제야. 정답 골라볼까? 5번이죠. aesthetic pleasure, 심미적인 어떤 만족감, 쾌락. 똑같은 말이죠. 자, 이런 게 paraphrase야. experience와 pleasure는 절대 같은 의미가 아니야. 그렇지만 이 문맥에서 심미적 경험이라 함은 좋은 경험이야, 안 좋은 경험이야? 좋은 경험이죠. 그러니 pleasure로 paraphrase가 돼도 동의어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다라고 이 문제를 풀 때만큼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paraphrase입니다. From things unconstrained. 제약이 없는 것들로부터 얻는. 어디 나와 있었어? 여기 나와 있었죠. 여기도 paraphrase라고 봐줄 수 있겠지. 얘는 동의어 수준의 paraphrase고요. 여기는 문맥 수준의 paraphrase라고 봐주면 되겠죠. 어쨌든 정답 5번. A에서 B로 글의 흐름이 전환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B가 주제다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분필. 자, 얘는 2022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23번이에요. 먼저 적어놔야겠다. 자, 보시면 세 번째 케이스. 똑같이 A랑 B야. 그런데 이번에는 A에서 B로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문단 전체를 할애해서 A랑 B가 대조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케이스 같이 볼 거예요. 대조되는 경우. 첫 번째 문장부터 얘네들은 비교되고 있는 거죠.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 A는 또 저렇고 B는 또 요래. 이렇게 계속해서 둘을 대비하고 비교하고 계속 충돌시키는 그런 유형의 문단들이 있어. 그러니까 A 얘기만 쭉 하다가 그러나 반면에 하고 B 얘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A랑 B를 대립시키면서 써내려가는 그런 유형의 문단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제를 A다, B다 읽기 전에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 같은 경우는 A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B가 주제가 될 수도 있어. 그거 어떻게 판단해? 해석으로 판단해. 이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표현들, 시그널들을 찾아야 돼. 아, A가 주제라는 거구나. B가 주제라는 거구나. 분명히 필자가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반드시 잡아주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 Scientists use paradigms.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한대. 자, 이 뒤에 뭐 나왔어? rather than 이라는 표현 나왔죠.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적어야겠다. 뭐 하지 않고 rather than believing them. 그들을 믿지 않고. 자, 사용한다와 믿다. 패러다임을 사용, 패러다임을 믿어. 이렇게 지금 A랑 B 대비되고 있죠. 근데 우린 해석해보니까 주제가 어디에 찍혀? 여기에 찍혀. 왜? rather than 이란 표현 나왔잖아. 뭐뭐 하지 않고. B 하지 않고 A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주제는 A네요. 여기서. 거봐. 이땐 무조건 B가 주제가 아니잖아. A가 주제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디 또 보냐면 과학자들은 need only understand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use도 나왔지. 그 다음 또 뭐 나왔냐면 need not presuppose any comparable unity in scientists' beliefs about what they're doing. 자, 절대 미리 가정하지 말래. 미리 가정하는 게 B죠. 근데 뭐 나왔어 앞에? need not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얘는 어때? 하라는 거죠. need only니까. 어때?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A가 강조되는지 B가 강조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rather than, need only, need not 이런 표현들을 보면 A가 주제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래 하나만 더 볼게. 어디 보냐면 자, indeed one role of a paradigm is to enable scientists to work successfully. 자, without 이 표현 나왔어.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뒤에 A 나오겠어? B 나오겠어? B 나오겠죠. Having to provide a detailed account. 자세한 설명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Believe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거죠. 자, 그럼 우리 정답 몇 번일까요? 패러다임을 사용해라. 믿고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너네가 막 가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용해. 주어진 거 그냥 써먹기만 해. 뭘 설명하고 믿고 뭘 그러고 있어. 이런 거죠. 그럼 우리 정답 몇 번일까? 5번인데요. 자, 어때? Functional aspects. 기능적인. 제가 아까 맨 앞에서 사용과 기능 그 얘기 했었죠. 이건 어때? 사용이야. 근데 얘네 둘은 paraphrase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능과 사용이 동의어는 아니야. 그러나 여기서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패러다임의 기능적인 측면들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표현이지만 이 정도는 paraphrase라고 이 문맥에서 봐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Paradigm in scientific research. 과학적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기능적인 측면들. 정답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번에는 문단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자, 보면 paraphrase 무슨 얘기였어?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그걸 paraphrase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면 반드시 뭐 해줘라? 분류해줘라. 묶어줘라. 이 묶음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다. 한 개일 때는 당연히 요게 주제일 거고 A라는 걸 주제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건데 이때 중요한 건 글 주제가 좀 추상적이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뭘 활용해라? 그쵸. 틀 활용하라. 틀 활용해서 1대1 대응해봐라. 생각보다 보기를 토대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것처럼 명쾌하게 1대1 대응이 되고 있을 거다. 그런 걸 의도하고 출제했을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A에서 B로 주제가 흐름이 바뀐 경우에는 B가 주제라고 우리가 명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때는 B가 확실히 주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A랑 B가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립되고 대조되고 비교되면서 글을 써내려갈 때는 둘 중에 뭐가 주제인지를 뭐를 토대로 판단한다? 해석을 토대로 판단한다. without이라든가 rather than이라든가 need not, need only 이런 표현들 우리가 아까 봤었죠. 그렇게 필자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분류하고 있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서 찾고 어디가 주제인지를 둘 중에 골라주셔야 된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더 심화해서 얘기하면 이 둘이 비교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주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즉 주제가 A와 B의 대립, A와 B의 대조, A와 B의 차이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을 토대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단 독해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절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때 단어 모르면 안 되고요. 해석 못하면 안 되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1등급 독해 비결도 기본기가 안 쌓인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본기가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자꾸만 공부를 하고 있을까봐 제가 한 얘기고, 내 기본기가 많이 부족해,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그 정도 라인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절대 1등급 독해 비결처럼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얘기한 것도 아직 너무 어려울 거야. 그런 친구들은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문장 번역하고 해석하고 구조 파악하는 연습부터 차근차근 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기본기를 다지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먼 길을 가야 되는지 알겠죠? 수능이란 시험 1년 동안 아무리 영어가 절평이어도 1년 만에 모든 걸 다 해결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고3이 아닌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반드시 미리부터 단어 외우고 기본기 쌓는 연습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